다음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고병국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부회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종로구 출신 고병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의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는 양방향 전기 집진기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먼저 이 기술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리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양방향 전기 집진 기술이란 말 그대로 바람의 방향에 관계없이 전기적으로 미세먼지를 집진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하철 터널 내에서 열차 이동 시에 발생하는 압력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터널 환기구를 통해 급기 및 배기가 반복됩니다. 터널 환기구에 양방향 전기 집진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터널 내부의 미세먼지가 지상으로 배출될 때, 그리고 반대로 지상의 먼지가 도시철도 내부로 유입될 때 양방향으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개념입니다. 이 기술은 서울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서울 글로벌 챌린지 2019-2020 터널 분야에 출품하여 혁신상을 수상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해보셨겠지만 서울 글로벌 챌린지에 대해서도 간략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 글로벌 챌린지는 서울 지하철의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경제적이며 혁신적이고 즉시 적용 가능한 제품 및 솔루션을 발굴하고자 추진한 국제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승강장 부문, 터널 부문, 전동차 부문 3개 분야로 나뉘어 경쟁하였고 총 106개 기술 보유 업체가 신청하여 서면평가, 대면평가, 현장평가, 시민평가, 종합평가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평가한 결과 최종 10개 업체의 기술을 수상작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수상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오늘 시정질문을 위한 기본적인 배경 설명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장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시 도시철도과에서 작성한 문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지하철 글로벌 챌린지 신기술 적용 계획입니다. 화면에서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글로벌 챌린지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수상 제품을 구매해서 현장에 우선 적용한다. 그 아랫줄이죠. 수의계약 등 없이도 특정기술심사위원회 심의와 입찰 절차를 거쳐 현장에 적용 가능하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요 비용으로서는 3개 분야에 약 41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일종의 방침서이자 사업계획서입니다. 이 문서를 근거로 해서 오늘 살펴볼 사업은 R사의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 사업입니다. R사는 이니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R사의 양방향 전기집진기는 글로벌 챌린지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혁신상 수상 제품으로 현장 우선 적용 대상이며 소요 예산은 굉장히 큽니다. 381억 원, 총 81개소의 설치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시장님 혹시 이와 같은 내용을 보고받으신 기억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 당시는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양방향 전기집진기 특정기술 선정 심사, 그 다음에 설치 예산, R사는 오늘 시정질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잘 기억해 두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우리 서울산업진흥원 장영승 대표이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앞서 말씀드린 서울 글로벌 챌린지를 주관한 바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수상 결과 다시 한번 보시고요. 결론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서 글로벌 챌린지를 통해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한 R사의 양방향 미세먼지 집진장치, 보시는 바와 같이 터널 분야의 혁신상 수상 제품입니다. 실제로 실측에 기반한 현장 평가에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입증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입증이 안 되었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서울 글로벌 챌린지 2019 사업 결과 보고서 중 일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터널 분야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을까? 서울 글로벌 챌린지 현장 평가에서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장치 평가 용역을 수행한 재단법인 PT시험연구원의 평가 용역 최종 보고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고서는 이겁니다. 이 보고서 보신 적 네, 있으시죠? 확인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시면 양방향 전기 집진 장치의 터널 평균 저감 효율은 마이너스 23%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23%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십니까? 훨씬 더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미세먼지가 많아졌다.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졌다라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양방향 전기 집진 장치 설치 후에 미세 농도가 더 심해졌다. 공기질이 더 나빠졌다는 뜻입니다.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알사 외에 터널 분야 최종 평가 대상 업체 미세먼지 저감 효과 계측 자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후지 알사 클리너스텍 사무시스템 네 군데가 터널 분야에 출품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알사의 저감 효율이 마이너스 11.3%입니다. 이전에 보여드린 마이너스 23%가 절대값이라면 마이너스 11.3%는 외기 변수를 고려한 보정값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측정할 때 외부 상황이 다릅니다. 이 다른 상황을 최대한 보정해서 보정값을 냈는데 마이너스 11.3% 보정값을 보더라도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없었다라는 뜻이죠. 네. 자, 또 하나 확인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현장 평가 보정값을 기준으로 보면 알사의 양방향 전기 집진 장치는 보시는 바와 같이 터널 분야 지원업체 중 저감 효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알사가 받았다는 혁신상은 무슨 상일까요? 혁신상은 말하자면 일종의 참가상이었다라고 봐도 무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7개월 동안 고생을 한 부분에 대한 장려상의 성격을 가진 상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혁신상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의 연관성은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가상은 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장려상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같은 보고서의 후속 조치 계획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서울 글로벌 챌린지 2019 사업 결과 보고서에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후속 지원 계획에 보면 앞서 보여드린 도시철도과에서 작성했던 지하철 글로벌 챌린지 신기술 적용 계획에 담겨 있던 내용과 동일한 지원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 후속 지원 계획은 누가 결정하고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서울교통공사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보고서의 작성 주체는 서울산업진흥원 혁신선상본부 글로벌 챌린지 TF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이 후속 지원 계획의 결정과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의견을 낼 수 있었으나 일단 저희 그 산업진흥원 경우에는 일단 저 의견 자체에 대해서 어떤 권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 서울교통공사 주도로 이 후속 지원 계획을 결정하고 작성했다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종합 우승팀이나 부문별 우승팀의 우승팀 제품을 지원하겠다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터널 분야 4개 업체 중에서도 현장 평가에서 미세먼지 저감 효율이 가장 낮게 나왔던 알사의 제품만을 특정해서 우선 구매 등을 후속 지원하겠다. 이 모순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일단 아까 같은 수치가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챌린지가 갖는 성격, 경진대회라는 성격 속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서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기인합니다. 총 6일 동안 설치해서 테스트를 했고요. 근데 이것이 자체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테스트했을 때는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심사위원들은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 글로벌 챌린지는 제가 보기에는 장기 대회가 아니고 시험입니다. 시험은 점수로, 성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평가의 결과가 이후 수백억 원대의 사업으로 이어진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평가 환경의 어려움이나 미흡함은 사실 이 상황을 설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안이 그만큼 중대하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듣겠습니다. 예. 대표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서울교통공사가 추진 중인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 사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부 시장님, 2부 시장님과 서울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작년 2019년이죠. 2019년 6월 추경에서 처음 제기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제가 예결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비교적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터널 내 양방향 전기 집진기 시범 설치 사업으로 총 18억 원의 추경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개소당 3억 원씩 총 6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2019년 11월 7일 동사업 추진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시 주요 참가자는 보시는 바처럼 도시철도과장,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 기계처장 등입니다. 대책회의 결과 핵심 결정사항은 오른편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조속히 추진하라. 시범사업 18억 원을 국비사업 90억 원으로 전환하여 확대 시행하라. 특정제품심의위원회 개최 등 조속 추진하라. 이후 이 사업은 일사불란하게 추진됩니다. 대책회의 일주일 후인 2019년 11월 13일 특정기술 선정을 위한 양방향 전기집진기 기술보유업체 모집 공고를 내고 2019년 11월 26일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신기술 보유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특정기술 보유업체는 예상하시는 것처럼 혁신상을 수상한 R사입니다. 이후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은 추가로 3번의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모두 특정기술 보유업체로 R사를 선정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첫 번째 특정기술심사위원회가 열린 2019년 11월 26일 그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부 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아마 네, 부장님 네, 보입니다. 이 머릿속에 다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자료는 기술심사 담당관이 작성한 특정기술 선정 및 적용 방법 개선 계획입니다. 이 자료에 제시는 하지 않았지만 이 자료의 본문 내용 중에는 배점 기준, 평가 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하여 심사함으로써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주문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심사위원회 세부 평가 방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는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평가 방법은 기술 점수 50점, 가격 점수 50점, 가산점 2점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이 중 가격 점수 평가 방법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 50점이고 최저가 기준으로 격차 2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견적 접수 후 즉시 공개하고 공법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측컨대 가격 평가와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맞으시죠? 네. 자, 앞서 보여드린 가격 점수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 아래 보이는 가격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최고 50점이고 최저가 기준으로 격차 2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를 경우라는 전제 하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를 경우 이 점수가 나올 수 있는 점수일까요? 네, 이 점수는 제가 지금 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이 계산됐는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가이드라인대로 따르면 나올 수 없는 점수이고 나와서도 안 되는 점수입니다. 이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가격 점수가 견적을 견적 접수 후 즉시 오픈하고 오픈 결과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가격 점수는 누가 봐도 여기가 높다, 여기가 낮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라인을 둔 거고 그 가이드라인대로 하면 이 점수는 나올 수 없는 점수입니다. 나올 수 없는 아까 점수. 그 저한테 보여주신 거 보면 최저가 기준에서 격자 2점을 두고 저가 1개, 고가 1개를 배제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원칙에 어떻게 따라서 이렇게 돼 있는 건지 자, 이 이건 경우 한번 입찰은 확인이 두 개 필요해 업체가 보입니다. 한 것입니다. 네. 자, 앞에 화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 점수 같은 경우 심사위원회 평균 점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평균 점수는 저런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 점수는 명확하게 최고 50점에 최저가 기준으로 격차 2점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수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셔도 네. 좋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김상범 사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입니다. 예, 사장님 취임 전에 이야기이긴 하지만 보시는 것은 2019년 11월 26일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의결사항입니다. 앞서 부시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신 가격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는지요? 예, 제가 듣기로는 그 위원님들 그 당시 위원님들 최저가를 뺀 나머지 것들을 평균한 것으로 알았는데 거기 나온 경위는 제가 따로 자료를 해서 가격 점수를 예, 드리겠습니다. 평균해서 산출해도 됩니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그대로 가이드라인에서 기술이든 가격이든 7분 중에서 최고 점수 주신 분과 최저 점수 주신 분 빼고 나머지 분들에 대한 평균으로 산정한 걸로 알고 가격 있습니다. 점수를요? 예, 하여튼 어떤 거든지 똑같이 적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보시죠.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술 점수는 평균 점수지만 가격 점수는 최고 50점의 최저가 기준으로 격차 2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격차가 난 것을 어떻게 평균했는지는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 점수를 평균해서 평가하신다는 아니, 그러니까요. 말씀은 앞으로 서울시에서 이루어진 각종 심사위원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 점수가 나온 거는 다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특정기술심사위원회 위원별 평가 점수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자료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해서 열람 후 필사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별로 가격 점수가 다릅니다. 앞서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의 점수는 위원들의 가격 점수를 산술 평균한 결과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위원 중 4명은 R사를 최저가로 2명은 C사를 최저가로 판단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많은 가설을 세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최소한 심사위원들의 도덕성과 양심을 믿는다는 전제하에 유추해서 판단해 보면 위원들이 어디가 최저가를 제시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었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그 상황까지는 안 가봤기 때문에 다만 이 가격점 그 당시에 각 업체에서 낸 그 견적서들이
표준화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아마 추가적인 그 어떤 영역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표준화가 안 돼 있다. 예. 그 말씀은 이따가 다시 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여기에서 확인하실 부분은 심사위원별로 어디가 최저가를 제시했는지 상황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들어가시고 우리 이부 시장님 다시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 2부 시장입니다. 이부 시장님께 뭐 사실 별 상관이 없는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좀 객관적인 위치에서 이 상황을 좀 보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황은 2019년 11월 26일 특정기술심사위원회 속기록에도 대략 나와 있습니다. 속기록 또한 서울교통공사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열람 후 해당 부분을 필사한 것입니다. 속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위원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가격 적정성 평가가 있는데 저가 등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라고 물었더니 어떤 간사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보면 저가 우선이며 너무 저가를 하면 안 되므로 경제성,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너무 저가를 하면 안 되므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격 점수를 심사위원들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뜻입니다. 부시장님, 입찰 가격 평가를 위한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 평가를 위원들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위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19년 11월 13일 서울교통공사의 특정기술 선정을 위한 양방향 전기집진기 기술보유업체 모집 공고를 보면 입찰 참여업체는 기술 설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 설명 자료에는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해서 제출해야 될 부분이 적시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표준 개소에 대한 총 설치 금액과 기술 지원 범위 내용 및 금액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서울교통공사 사장님께서 표준화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참고로 하여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가 공고대로 입찰 금액을 제시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화면이 작아서 잘 보이진 않지만 제가 여러 차례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한 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먼저 왼편의 C사는 공고에서 요구한 대로 표준개수의 총 설치 금액과 기술 지원 범위 내용 및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상단이 총 설치 금액, 하단이 기술 지원 범위 내용 및 금액입니다. 그런데 R사는 기술 지원 범위 및 설치 금액을 제시했을 뿐 총 설치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동입찰은 가격 평가를 하기 위한 비교 대상의 형식과 내용 자체가 달랐던 것입니다. 아까 교통공사 사장님께서 표준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부시장님, 공고에서 요구한 대로 입찰 금액이 제시되지 않았을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 평가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교통공사 사장님 다시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표준화를 말씀하셨는데요. R사가 총 설치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좀 더 확인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것들이 첫 어떤 정형화되지 않은 신기술 처음 이런 공개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표준 어떤 항목을 정해서 미리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없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틀에서 총 금액과 기술 분야 뭐 그런 점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그것이
심사위원들에게 충분히 기술 분야 또는 나머지 분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제출하라,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공고를 낸 심사위원들한테 겁니다. 책임을 돌리지 않으셨으면 아닙니다. 좋겠는데요. 심사위원들에게 가격 저희들이 평가- 그렇게 지침을 내린 거죠. 가격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존재하고, 그 다음에 동위원회가 열린 2019년 11월 26일 이전에 이미 서울교통공사는 입찰 참여업체가 제출한 가격 견적서를 미리 받아보았습니다. 받았을 때 이것이 표준화가 안 돼 있다거나 특정 업체가 입찰 공고대로 가격을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교통공사는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별다른 보완 조치가 없이 이대로 평가를 강행했습니다. 자, 공고 규정에 맞는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가 불가능한 두 건의 입찰 금액을 상정하고 가격 평가를 위원들의 재량에 맡겼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입찰 공고에서 주문한 대로 금액 제시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최저점을 두던가 아니면 자격을 박탈하던가 해야 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나간 그 지침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했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들이 심사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그것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일부 시장님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행정일부 시장입니다. 앞서 교통공사 사장님께서 처음이라 혼선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서울시는 서울시 메트로 9호선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보시는 심사의 결서는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이 발주하고 심사한 2019년 12월 3일의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의결서입니다. 자, 첫 번째 처음이라 혼선이 있었다고 치면 이 케이스는 두 번째에 해당됩니다. 보시면 가격 점수를 보시면 50대 48. 자, 이번에는 서울시 가이드라인대로 가격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 점수 평가는 사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네, 뭐 저도 오늘 점수표를 처음 보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이죠? 자, 그런데요. 문제는 이 심사에 제출된 입찰 금액 자료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2019년 11월 26일 심사위원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기에서도 알사는 총 설치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표준화가 안 된 금액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 한번 면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요거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명확하게 답변은 하지 않으셨지만 두 건의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에서 알사가 총 설치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총 설치 금액을 가렸을까요? 실수였을까요? 고의였을까요? 그건 한번 다시 한번 챙겨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박계열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제기한 의문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속기록은 얼마 전입니다. 2020년 4월 28일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 속기록 중 일부입니다. 동위원회에서 간사는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을 주제로 서울 글로벌 챌린지를 진행하였고 수상 기술에 대하여 지하철에 조속히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하면서 위원들에게 특정 업체, 특정 기술을 선택할 것을 암시 또는 압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속기록에 해당되는 2020년 4월 28일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에서도 당연히 알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핵심 포인트와 몇 가지 의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 글로벌 챌린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R4의 제품의 혁신상을 수여하고 우선 구매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우수 제품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양방향 전기집진기 사업 대책 회의 후 일사불란하게 4번의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모두 R4를 선정하였습니다. R4를 선정한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는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운영되었습니다. R4는 입찰 공고에 따라 제출해야 할 총 설치 금액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요. 아마 그 이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검증에 필요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의심은 가지만 너무 어려워서 포기할까 생각하다가 다른 시도와 사례에서 이 미스테리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발견했습니다.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 사업은 서울시만 수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의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이라는 국고 보조금 사업으로 서울, 대구, 광주 등의 지자체에서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 방식이 각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은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에서 기술 보유업체를 선정하고 신기술을 포함한 공사를 발주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집진장치의 물품 구매, 제작 설치와 기계설비 공사를 각각 제한경쟁 입찰에 붙여서 낙찰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의 입찰 방식이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교통공사가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R4를 선정했는데 제한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광주도시철도공사 입찰에서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낙찰자는 동일한 R4였습니다. 이게 왜 흥미로운 결과인가? 저는 그 이유를 총 설치 금액에서 찾았습니다. 교통공사 사장님 다시 한번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 사업의 낙찰 가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꼭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광주의 경우와 비교해서 서울의 설치 금액이 개소당 1억 2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1억씩만 잡아도 100개면 100억, 1000개면 1000억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지하철의 환기구는 1000개가 훨씬 넘습니다. 자, 동일한 업체가 동일한 장비를 설치하는데 서울과 광주의 시공 환경이 다소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개소당 평균 설치 금액이 광주에 비해서 50% 이상 높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지금 저거는요. 광주의 지하철 여건하고 저희들 지하철 여건이 다르고요. 또 물량 규모도 다르기 때문에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한기 설실이 1000개가 넘기 때문에 그냥은 관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저 비용에는 저희들이 통합 유지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그러한 그 비용,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물로 세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수도 설비라든가 그런 규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까지를 다 감안하면은 저렇게 약간 높은 가격이 나옵니다. 저도 네. 시방서와 나라장터의 입찰 가격, 공종 설명서 다 자료를 봤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의원님도 보시다시피 그런 그래도 50% 차이는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50% 차이는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저희들이 의원님 보시다시피 그 세부적인 항목 보시면 왜 1억 6천이 되는지를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혹시 예.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에서 총 설치 금액을 계속 가리는 이유가 이러한 결과를 혹시 은폐하기 위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닙니까? 저희들이 처음에는 기술만 했지만은 그 이후로 넘어가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분야까지를 저기다 더 추가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러한 의문이 2020년 4월 28일에 열린 마지막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를 분석해보면 어느 정도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기술 선정을 위한 기술 보유업체 모집 공고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자, 기존에는 표준개소에 대한 총 설치 금액과 기술 지원 범위 내용 및 금액을 제시하도록 했었는데 4회차 공고에서는 설치 비용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찰 참여업체의 기술 설명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만 서울교통공사는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혹시 사장님께서 자료 제출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아유, 제가 그런 건 없고요. 그 의원님께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한 것은 기술 부분만 봤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 이제 확대 이것이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2022년, 23년 계속 가기 때문에 유지 관리 비용에 대한 저희들의 고려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걸 집어 넣은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의원님한테 설명을 네, 제가 시간 드렸습니다. 관계상 충분한 예, 답변을 듣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이 시간 이후 자료를 그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우리 시장님, 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양방향 전기 집진기 설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국가보조금 90억 원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히스토리를 좀 추적해봤습니다. 보시는 문서는 2019년 5월 10일에 우리 서울시장 명의로 환경부에 터널 본선의 환기 설비 집중률 개선을 위해 97억 원의 국비 추경을 추가 요청한 공문입니다. 이 97억 원이 과연 어떻게 산출된 것인가를 확인해 보고자 했으나 우리 도시철도과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산출 내역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신청한 서울시나 이런 예산을 승인하고 교부한 환경부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는 시의원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국회에서 따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2019년 6월 추경에서 시범사업 명목으로 추진된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 사업은 당시 18억 원에서 현재 900억 원 규모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시범사업에 대한 검증은 전혀 없었죠. 또 터널 양방향 미세먼지 제거 설비 설치라는 이 애매한 사업 계획서를 보면 양방향 전기집진기를 설치할 수 없는 곳에 대해서는 계량형 양방향 전기집진기 등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618억 원입니다. 시장님, 양방향 전기집진기 사업이 순리에 맞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오늘 처음 이제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침에 우리 고 의원님이 질문을 한다고 해서 제가 약간 보고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뭐 좀 전에 또 실무자들의 그런 여러 이유도 있었고 또 그런 의문에 대해서 아직 제가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원님이 좀 더 관심 가지고 문제 제기해 주시고요. 또 봐서 저희들도 이게 문제가 없는지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런 상황을 우려하는 시그널이 이미 좀 있었습니다. 보시는 공문은 2019년 10월 11일 서울교통공사가 이 사업이 무리라는 입장을 우리 도시철도과에 보낸 공문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검증의 문제와 국내 일개사로 특정된 장비의 확대 설치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2019년 12월 17일 서울시는 이 사업이 지연될 경우 서울교통공사에 전적인 책임을 묻겠다며 압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서울시가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의 사업을 몰아주고 있다는 아주 합리적인 의심을 받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시장님께 세 가지 주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특정기술심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이 이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 경로를 통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가 부당거래의 면죄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 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를 해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셋째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양방향 전기 집진기 사업의 경우 제가 오늘 제기한 의혹이 명백히 해소되기 전까지 관련 예산의 집행 보류를 요청합니다.
세 가지 주문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정질문 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입니다. 양방향 전기집전기 원가 계산 용역 결과 보고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입찰 금액 비교표, 속기록, 기술 설명 자료, 시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제출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뭐 의문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세금으로서는 모든 서울시 예산이 제대로 정확하게 투명하게 집행됐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 네,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기미 집행 도시계획 공원 보상 관련 질문은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불공정과 불투명은 미세먼지보다 더 심한 공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